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61%, 그 다음에 코스닥은 1.88%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상 발언이 0.25%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는 있다. 일단은 긍정적인 표현을 내포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일단 코스피는 2720포인트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2750포인트 부근까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905포인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905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밀리지 않고 위로 쳤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시간대별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간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긴 했는데 큰 흐름 보면 오전부터 쭉 팔던 흐름이 2시 반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2시 반이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면서 요만큼을 매수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외국인이 1000억을 팔았다가 여기서 500억을 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자금 유입이 여기서 한번 됐었고, 여기서 됐던 자금 유입을 러시아 사태로 여기서 털어먹었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자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물량을 털었어요. 3분의 1 정도를 털었다가 이걸 털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뭐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결국엔 올라가다가 주가가 주춤할 수 있는, 즉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이 눌림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반면에, 올라가면서 파는 그림을 만들다가 마지막에 땡겼다라는 거죠. 반이라도. 그럼 뭐다? 조금 더 올려다 놓고 주가를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요 자리와, 그리고 반등을 하다가 러시아로 인해서 빠졌던 요 자리는 뭐다? 없어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 자리가 저점이 맞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없어도 되는 자리고 원래 올라가야 될 자리니까, 즉 여기서 여기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리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올라올 거냐의 관점으로만 좀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구름대 안으로 구름대래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 앉았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905포인트 정도, 밀려도 900포인트에서만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랬든 저랬든 단계별로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가장 좋았던 흐름은, 최근 실시간 방송이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가 바닥의 흐름이다. 바닥의 흐름인데 지수가 여기서 더 빠져버린다면 뭐다? 제약바이오는 더 밑으로 가야 된다. 신저가인 종목들이 반 이상이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얘가 더 빠지면 걔네들은 더 빠져야 돼요. 그럼 이젠 뭐 해야 된다? 바닥에 있는 애들이 기어 올라와야 되고, 위에 있는 애들이 횡보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하면서 뭘 맞춰? 키 맞추기를 해주면서 지수를 유지해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럼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관점이라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다?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이냐 아니냐만 우리는 이제 체크해야 돼요. 이탈하면 나가리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종목은 가망이었구나. 이탈을 하고 버티면 바닥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왜? 오늘로써 흐름을 바꾼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시장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도 2750포인트 위로 안착하면 다시 한번 2780포인트 부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종목은 미 282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은 중심값을 또 한 번 갖다 놓는 그림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자리를 터치하고 한 번 더 2720포인트 정도까지 밀었다 갈 거냐, 아니면 바로 확인을 할 거냐, 이게 기준인 거고, 코스닥도 여기죠. 935포인트 위로 안착을 할 거냐, 다시 905포인트 혹은 그 밑에 있는 895포인트까지 확인할 거냐. 뭐 어떻게 보면, 지울까요? 뭐 정신없죠? 자, 어떻게 보면 요 박스 기준으로 중간값이 905포인트다. 이 자리를 넘겼죠. 그럼 905에서 지지받으면 이랬든 저랬든 940포인트 부분까지 또 한번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920, 905포인트 이탈한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890포인트 정도.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으로만 층층이, 박스권의 층층이 별로 확인만 하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다.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 보시면 되고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건 항상 보고 있죠. 인버스 딱 맞춰놨죠. 2430원. 어제도 말씀드렸죠. 2430원 밑으로 주저앉혀야 된다고. 그죠? 딱 일단 갖다 놨어요. 왜?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회담이 오늘 있죠.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 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저앉힐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2,500원 부근을 확인해 보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여기서 쳐 올리면 또 가는 거고, 못 올리면 이제는 그 다음 무언가 악재나 뭐가 생기기를 바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최근에 이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MSCI 지수에서 탈락이 이제 편입이 빠질 것 같죠. 신흥국 지수. 우리 같은 경우는 신흥국 지수로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탈퇴가 되면 그거에 대한 돈 자체가 우리 한국에도 가망성이 있다. 왜? 우리도 신흥지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아직 낙동강 오리알이 된 흐름인 거고요.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 중에 미국 밑에 원래 일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밑에 러시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대등한 관계일 수 있지만 이 밑에 러시아와 북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 뭐 형식인데, 얘네는 뭐 거기는 좀 별개긴 한데, 어찌됐든 다 침략 국가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마찬가지. 일본이 본받고 싶은 게 미국인 거고, 얘네도 침략해가지고 미국 땅을 넓힌 거잖아요.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자, 어찌됐든 얘네가 먼저 탈락을 했어요. 얘네는 이제 낙후돼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요 안에서 5알이에요. 5알. 미국 밑에 일본 옆에 5알 한국, 중국 밑에 러시아 옆에 5알 한국, 혹은 북한 옆에 5알 한국. 처음에 일본을 죽였고, 그리고 미국과 전쟁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우세한 입장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뭐라 할까요? 밀림의 흐름, 말 그대로 대장이 힘이 없을 때 밑에 있는 애를 어떻게 쳐버린 꼴이에요. 오른팔을 잘라내버린 꼴이에요. 아직 힘을 다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뭐 러시아를 손절하는 입장인 거고, 그럼으로써 북한도 계속 포를 쓰다가 동해안으로 계속 그 미사체라고 해야 되나? 원인 불명의 포탄을 계속 쓰다가 최근에 또 포탄 하나 썼죠. 쓰고 나서 뭐다? 이야기를 하죠. 왜? 이거 우리 훈련용으로 한 거 확인해봤어요. 라고 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 러시아랑 똑같은 꼴로 할까봐. 우리도 전쟁한다, 뭐한다, 주접떨었다가는 러시아랑 같은 꼴, 고립당하겠구나. 안 그래도 고립인데 더 고립당하겠구나. 이제는 뭐 기어야 되겠구나 하고 눈치 보는 거예요. 얘는 한번 들이댔다가 고립돼버린 거고, 이제.
여기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은 중국으로 들어갈 거냐 미국으로 들어갈 거냐 관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러시아로 빠지면서 미국 밑으로 일본 대신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시장은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다. 그죠?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뭐 제 내피설인 거고요. 이제는 2,400원 밑으로 안착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웬만하면 다 좋았고, 그에 비해서 좋지 않았던 종목이 하나 있죠. 뭐다? 일동제약. 왜? 최근에 좋은 흐름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이 빠질 때 올라왔던 종목과 시장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빠져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상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동제약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기존 뭐 흐름 한번 말씀드렸죠.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까지 한번 찍을 거다라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찍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있고요. 어찌됐든 매도세가 강하게 터지진 않았어요.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젠 뭐다? 슬금슬금 조심을 해야 될 자리는 맞아요. 조심을 해야 될 자리는 맞다. 어떻게 보면 파동의 크기는 다르지만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3파에 1, 2, 3 지금 4파가 나오고 5파가 한 번 정도 더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대신 그 5파가 고점을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이제는 강력한 4파를 맞이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흐름 자체가 이 추세라는 것도 재밌는 거는 이렇게 추세를 고점에 대한 추세를 밑에서 쳐 올려보면요, 요런 관점이 나오죠. 즉 오늘 지지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살짝 깨서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가 끝은 뭐다?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왜? 이 추세를 이탈하면 뭐다? 이제는 급등의 추세는 나가리니까. 그럼 이제는 뭘로 봐야 돼? 자, 우리가 파동을 볼 때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 하락 A와 B와 C파가 나와요. 그죠? 그럼 지금 A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B파가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B파의 크기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다. 대신 C파가 A파보다 높아야만이 이 흐름을 유지해가요. 그렇지 않고 낮아진다? 그럼 뭐다? 잘해야 박스권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4,900이래요. 49,500원 위에서 유지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무조건 48,000원 전후는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54,000원 위로, 오늘의 시가 부근이죠. 54,000원 위로 다시 몸통을 가져다 놓는지만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4,0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놓는지, 못해도 53,000원 위로는 몸통을 올려다 놔야 돼요. 53,000원. 이 위로만 종가상 몸통을 올려다 놓고 끝나면 뭐한다? 하루 더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위에서 이 박스의 중간값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확인을 하러 내려온다면 뭐다? 이제는 박스, 그러니까 횡보 혹은 하락만 남아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주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번은 더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한 번이 눌렀다가 올리고 끝날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한 번 더 쏴주고 끝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좀 올라왔던,
자, 진원생명과학이 좀 오늘 상승을 했죠. 뭐 오늘 뉴스가 좀 나오면서 뭐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뉴스가 희귀품인가요? 아, 유전자 치료제 원재료 뭐 매출 1조를 예상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즉 이제는 얘도 아직은 이제 실적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 대부분 뻥카였는데 얘는 어느 정도 실적의 기준으로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다. 1조 클럽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전부터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이 흐름을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 쏘고 눌렀으니까 다시 쏘고 눌렀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쏴야 돼요. 못 쏘고 여기서 횡보한다. 그럼 뭐다? 끝났다라고 보신다. 이 패턴이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흐름을 아직은 이어내고 있진 못해요. 아직은 이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오늘 저는 고점에서 털었거든요. 17,000원 부근에서 저는 일단 정리를 했어요. 17,000원 넘어가면서. 왜냐면 사실상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던 기준인데, 그리고 나서 주가를 계속 버티더라고요. 강하게 때려놓고 주가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버텼거든요. 그러면 층층별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에 대충 계단 하나,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대한 계단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열려있는 또 하나의 계단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그러면 요런 계단의 관점으로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이 중간 계단으로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16,7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16,500원에서 16,7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뚫으면 뭐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흐름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17,000원대를. 오늘 한번 때리고 왔으니까, 저항대를 때리고 왔으니까 내일 한 번 더 도전하러 가면 뭐다? 매수세만 살짝 붙어준다면 뚫어 올릴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어디? 18,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 그죠? 현재는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짧게 본다면 얘는 쉽사리 15,800원이 길게 보는 손절자리인 거고요.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이 저가 부분 16,200원, 이게 16,200원에서 15,8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번 더 오늘의 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저점은 확인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삼각수렴, 역삼각 수렴을 이어가면서 쏠 거냐, 아니면 바로 갔다가 이 위로 안착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는 자리는 15,000원인데 여기서 횡보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일 수는 있지만 뭐다? 그래도 패턴이 달라지는 그림이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한번 싸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할 맛이 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면 결국엔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서 뭐 한다?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잡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오랜만에 국전약품도 좀 움직였죠? 기존에는 한국 BNC 따까리를 하다가 이제 한국 BNC가 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의 기준으로 오랜만에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지만 단기 고점 9,400원대에 요 자리를 확인하고 눌린 자리인 거고요. 이거 뭐 제가 기존에 그려놨던 자리죠. 눌린 자리인 거고, 조금 종가상 아쉽게 끝나긴 했어요. 그럼 이랬든 저랬든 얘는 이제 짧게 보더라도
8,3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9,400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8,300원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올라오면서 9,000원이 또 한 차례 저항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굳이 확인하지 않고 바로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진다면 10,000원 초반까지는 한 번 정도 쏴주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10,000원에서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된다. 11,500원이나 11,000원대까지 더 볼 거냐? 아니면 다시 8,5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올 거냐? 이해되시죠? 바닥은 확실히 잡았고 이젠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주봉은 내일 확인이 될 거고요. 주봉은 무조건 변곡점이고 월봉은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봉이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구름대 하단까지 한번 쏘고 혹은 상단까지 쏘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 쐈다가 다시 이 밑에서 횡보하는 흐름으로 시간을 또 보낼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죠? 짧은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트로젠도 오랜만에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요 3만원 위로 올라타진 않았어요. 3만원 위로 올라타지 않았고 또 종가가 28,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좀 좋았을 뻔했던 그림인데 좀 흐름을 깼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얘는 26,000원이에요. 결국엔 26,000원을 유지하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3만원에서 31,000원대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적은 물량으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한 번 정도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확인을 했는데 가볍다 보니까 그냥 맞고 쳐밀렸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뚫어야만이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31,000원 그리고 32,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넘기면 뭐다? 여기까지는 갭으로 주워먹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한번 갈 때 빠르게 가죠. 대신 눌릴 때도 빠르게 눌린다라는 거. 그런 기준인 거기 때문에 얘는 26,000원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만 종가상 좀 확인해보자.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 상하단이 몰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벌어지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게 위로 올리면서 벌어질 거냐 밑으로 내리면서 벌어질 거냐의 관점입니다. 요런 관점으로 나올 거냐 요런 관점으로 나올 거냐 그죠?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짧게 보시고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보시고 지지하는지 보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이 평단가가 높지 않다면 물타기도 가능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이 26,000원 부근인데 사실상 25,000원까지 글쎄 열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짧은 관점으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6,000원까지만 열어놓으세요. 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25,000원까지도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로보로보가 간만에 밀렸죠.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꾸준히 올라오다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했던 부분이 나왔을 때 뭐 시장이 좀 괜찮을 때 상한가를 한번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을 못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다가 저점을 1,400원 정도에 한번 만들어 놓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놓다가 시세적으로 이쪽 저쪽 수급이 분산이 되니까 미리 올라왔던 이 종목은 눌리는 그림으로 좀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인데요. 뭐 노복 관련된 종목들은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뭐 꾸준하게 좋은 뉴스가 나오죠. 뭐 SKT도 100억 투자해서 로봇 사업에 뭐 어쩌고 저쩌고 삼성도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러면 얘는
길게 잡냐 짧게 잡냐를 따진다 하더라도 길게 잡으면 9,300원 부근인 거고요. 짧게 잡으면 얘는 9,7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추세를 유지해서 한 번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슬금슬금 이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균등균등하고 여기서 몰렸고 여기서 조금 몰리고 여기 5일과 11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격만 좀 벌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 평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뭐다? 받아주는 흐름 정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기준은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쏟아내고 눌려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거든요. 12,000원은 한 번 정도 넘겨서 12,000원에서 13,000원 자리가 그 다음에 고점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우선적으로는. 솔직히 얘 말고 다른 로봇 종목들이 너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마지막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무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차트다. 대신 지켜야 될 자리는 꼭 확인해보자 라는 관점이에요. 9,700원 말씀드렸죠? 9,7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덕성이 윤석열 관련이죠. 뭐 오늘 안철수랑 윤석열이가 단일화했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이 안철수주부터 해서 갭이 떴어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는 이게 진짜 멍청한 거예요. 안철수가 진짜 멍청한 게 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얘는 단일화해야 된다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주가 주지 않는다고. 그죠? 얘는 안철수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회사에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왔으니까 결국엔 기대감이 다 빠진 거예요. 왜? 얘가 안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일화라도 해야 되는데 안일화를 했잖아요. 나 혼자 갈 거다. 연병을 떨다가 이제 선거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단일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럼 얘가 가겠냐고요. 이 짧은 며칠 안에 점으로 빵빵 날아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 가요 얘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안철수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써니전자를 뭐 국회 옆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써니전자에 특혜를 준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안내비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덕성이라는 종목도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이 좋다 보니까 사실상 크게 반등을 못 내고 주가가 눌려버렸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선거철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뭐라 그럴까요? 테마주,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기대감을 많이 한 것보다 못 간다라는 거죠. 왜? 기존에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뭘로 판단해야 된다? 누가 되느냐예요. 누가 되느냐. 이재명 씨냐? 윤석열 씨냐? 된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더 상승을 해놓고 주가를 누를 확률이 있다. 그죠? 그럼 애초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제는 뭐다? 테마주에서 벗어나길 바라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종목은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주가가 눌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14,700원 단기 지지를 해야 될 자리까지 눌린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는 얘는 요렇게 잡고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4,300원을 이탈하면
단기 이 정치 테마주로서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갈 생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11,000원대까지 밀어주고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방을 때리고 얘네들이 그런 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선거가 끝나서 누군가가 당선이 된 흐름에 맞춰서 움직였다가 나갈 거냐. 그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죠. 터지냐 안 터지냐의 관점이에요. 그래 이랬든 저랬든 오늘 시작하자마자 눌렸기 때문에 내일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14,3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단기 반등은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 단기 반등이 16,0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빵하고 이 기회에 그냥 어느 정도 털고 나가는 부분까지 좀 그러네요. 그런 흐름이네요. 최근에 들어왔던 흐름이 빵하고 나가는 그림이네요. 요만큼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16,000원이 기준이에요. 이 자리 위로 넘기고 종가가 형성이 되면 뭐다? 이 선거 하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더 친다. 18,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8,400원, 500원 정도까지.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종목이다. 그죠? 들고 계신 분들의 한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고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실제적으로 기존에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던 요 자리를 다 반납시키고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주가가 눌리고 나서 요 자리 47,000원을 기존 영상에서 저점 자리로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살짝 이탈을 했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위로 지금 잡아 올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신 이 추세가 이 62,500원 부근, 62,500원에서 63,000원 부근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주가는 한 번 정도 더 52,000원대를 확인하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랬든 저랬든 바닥을 한 번 정도 지금 확인한 자리고요. 여기서 한 차례 더 확인하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뚫어 올렸다가 눌러주는 그림인 거고, 그래서 어디 7만원과 6만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나마 나쁘지 않은 그림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6만원과 52,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 이도저도 아닌 그림은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면서 쓰리바닥을 만드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47,500원과 52,500원, 53,000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당분간 만드는 거, 어디? 이 구름대를 벗어날 때까지. 이랬든 저랬든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뭐 짧은 기간에는 강한 상승을 냈던 종목이라서 좀 부담이 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이 종목이 쉬지 않고 눌렸기 때문에 요 추세 정도를 한 번만 벗어나는 흐름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추세 상단 정도는 한 번 정도 때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상승이다. 여기서 V자 상승이 나올 거냐, 아니면 박스권 횡보가 나타나서 그 다음 갈 거냐, 또 한 번 누를 거냐를 결정할 거냐의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그때는 시장과 이 회사의 호실적이 있냐 없냐가 판단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